하반기에 증시를 흔들 만한 큰 일정과 이벤트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중동 리스크입니다. 가장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우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싸워왔고 최근에 2023년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진행하면서 현재 2024년도 8월까지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있고, 사실상 이제 1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업종들이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면전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란 내에서 하마스라든가 그리고 헤즈볼라의 주요 인사들이 암살이 되게 되면서 이란이 여기에 대한 보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보시는 것처럼 12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경도 지금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 다 걸쳐 있죠.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분쟁이 나오게 된다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루머에서 나오는 대로 시리아라든가 뭐 이라크라든가 요르단 내부에 있는 이 테러리스트를 동원해서 탄도미사일과 테러를 동시에 자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테러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로 보는 포인트는 좀 다른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동 국가에서 가장 입김이 센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고, 사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말 안 되는 둘째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싸움 잘하는 둘째형 정도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우디 영해 열어줄 수 없다, 사우디의 이 하늘길을 열어줄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2030, 네, 이 비전 2030 지금 8년째 진행 중이고, 여기에 2027년 아시안컵,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2030년 세계박람회, 네, 여기까지는 개최가 확정입니다. 여기에 2034년 피파 월드컵을 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국제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혹시 장기화된다, 이러면은 이 국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이 일단 다행스럽게 전쟁에 대한 반대하는 입장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이 테마주에 굉장히 민감한 한국 증시는 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크게 이제 방위산업, 에너지, 여기 종합 물류 관련 테마가 크게 움직이는데, 자, 방위산업 관련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정해졌습니다. 휴니드가 지금 대장으로 정해졌고, 실제로 이스라엘향 방위산업 업체에다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다이렉트로 부품을 공급하진 않아요. 네, 공급하지 않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향, 네, 이스라엘과 협업을 맺고 있는 이 방위산업 기업들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성하이텍이나 휴니드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유 LPG 관련 테마입니다. 당연히 중동이 아시겠지만 뭐 석유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죠. 여러 국가들이기 때문에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데, 다만 여러분들 전쟁이 지금 1년 동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보시는 것처럼 3개월에 최저치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유율도 올라가는 거 보고, 아니 국제유가가 3개월 내에 최저치인데 우리나라 정유율들은 연중 최고치네 하면서 약간 의아했는데, 이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테마주 시장이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정유, LPG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고, 가장 뭐 상승폭이 많이 나온 건 흥구석유죠. 네, 보시는 건 상승폭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이게 일봉상 기준이지 아직 주봉 월봉상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 아니고 주봉 월봉상으로도 신고점 구간이긴 한데, 흥구석유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죠. 한국석유도 있고 GS도 있고 많아가지고 테마주 수단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대장주는 흥구석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류운송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동인데,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중동인데, 아시겠지만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수에즈 운하가 있죠. 네, 이렇게 홍해를 가로질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요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선박대에 대해서 드론 폭격이라던가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이 해운사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희망봉,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유럽으로 물류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운송 기간이 11에서 15일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운송 비용도 15%에서 20%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다만 네, 최근에 운임비가 12주 연속 올랐다가 4주 연속 떨어졌어요, 또. 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운송이 여기서 한번 더 튀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물류 운송 관련된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살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한번 늦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 추천했을 때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이게 한 4주 5주 올라갔을 때. 근데 10주 됐을 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또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생각이 되고, 물류운송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해운, 흥하해운이 자리도 괜찮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 그런데 STX 그린오일스가 약간 수급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흥하해운과 STX 그린오일스를 좀 잘 체크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반기에 사실 큰 일정이 많이 없습니다. 중동 리스크 여기에, 그리고 연준의 금리나 우크라이나 재건, 미국 대선, 동해 가스 석유 시추, 한 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정,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일어나면서 미국 대선까지 재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동전쟁 관련 테마주들, 납품 많이 나왔을 때 하나 두 개 잡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